부부 모임에서 당신의 작은 집을 비웃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20평대 집에 산다고?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9이에요. 아내랑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 22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크지는 않지만 은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산 집이라 매달 이자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죠. 제 직장은 중소기업 과장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평범한 삶이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부 동반이라고 해서 아내랑 같이 갔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아내도 제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모임 장소는 강남 쪽 꽤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괜찮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수입차도 몇 대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조금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민수였어요. 민수는 BMW를 타고 와서는 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과시하듯 웃었어요. 요즘 주식 좀 했더니 차도 바꾸고 그랬지 뭐. 민수 아내도 명품 가방을 들고 온몸에 브랜드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가 오갔어요. 누구는 사업 잘 된다, 누구는 승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민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회사 다니지 뭐. 애들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너 아직 그 회사 다니지? 중소기업이었지? 제 아내가 옆에서 살짝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집은 어디 살아? 아직도 전에 살던데. 저는 대답했어요. 응, 거기서 조금 옮겼어. 22평짜리 작은 집이야. 그 순간 민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2평. 요즘 세상에. 민수가 제 아내를 보면서 대놓고 비웃듯 말했어요. 형수님, 22평이면 진짜 작은 거 아니에요? 애들 둘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제 아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긴 하지만 저희한텐 딱 맞아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근데 요즘은 최소 30평은 돼야 애들 키우기 괜찮지 않나요? 우리 집은 50평인데도 좁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민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드레스룸도 따로 있어야 하고, 서재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작지만요. 은행 빚이 한 푼도 없어서 마음이 정말 편해요. 민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걱정도 없고 매달 원금 갚을 걱정도 없어서 밤에 푹 자요.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요. 집의 평수보다 가족끼리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 아내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좁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집이 좁아서 가족끼리 더 자주 마주치고 서로 더 자주 안아주게 되거든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 가족끼리 각자 방에 박혀 있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민수가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내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아내가 자리를 떴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받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 와서 표정이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민수 아내를 봤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고. 목소리가 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랑 통화하고 있었어. 그것도 되게 친밀한 말투로. 오빠, 나 지금 남편이랑 모임 나와 있어. 빨리 끝나면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불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완전히 그랬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던 민수 부부가 사실은 내실이 무너져 있었다니.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겉으로는 50평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녀도 정작 가정은 엉망인데 뭐가 부러워?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내가 다 자랑스럽더라.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은 작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22평짜리 우리 집을 봤을 때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내가 좀 오버했나 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민수가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야, 너 집에서 아내랑 사이 좋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왜? 민수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로. 그 말에서 뭔가 씁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아마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괜찮아? 민수가 잠깐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요즘 아내랑 많이 안 좋아. 대화도 잘 안 하고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만 있고. 저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크고 차도 좋고 돈도 좀 벌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오늘 모임에서 그렇게 과시했던 이유를 아마도 자기 가정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이혼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민수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증거도 다 잡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50평 집도 비싼 차도 전부 다 무슨 소용이야.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에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내랑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부부 이혼한대. 아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겉으로만 그랬던 거지.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행이야. 집은 작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부자지.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집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2평이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딱 맞는 크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이랑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했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네 식구가 모여 앉으니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좋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작아? 아내가 대답했어요. 작으니까 좋은 거야. 엄마 아빠랑 더 자주 놀 수 있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집의 크기는 평수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랑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몇 달 후 또 다른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부부 동반이었는데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수속 중이라고 다른 친구가 말해줬어요. 모임에서 또 집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 22평인데 정말 딱 맞아. 가족끼리 붙어 살기 좋아. 다른 친구들도 공감했어요. 맞아. 요즘은 집 크기보다 빚 없이 사는 게 최고지. 우리도 작은 집에 사는데 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 모임 어땠어?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았어. 다들 우리처럼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더라.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만 살자.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최고야. 그날 밤 22평짜리 우리 집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혼을 마쳤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대요. 50평 집도 비싼 차도 전부 재산 분할로 나눠졌고 이제는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민수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는 항상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살아. 그 짧은 대답 속에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은 여전히 22평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근처 공원에 가서 놀고 저녁에는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아 TV 보면서 웃어요. 아내는 여전히 작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저는 퇴근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으니까요.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빠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 너는 큰 집 가고 싶어? 큰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여기가 좋아. 친구네 집은 크던데 가족들이 다 각자 방에 있더라. 우리 집은 항상 같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의 진짜 가치를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네 식구가 한 이불 속에 다닥다닥 붙어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평 집이 좁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는 평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채우는 사랑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50평 집에 살아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건 빈집이에요. 하지만 22평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진짜 큰 집입니다. 민수가 잃어버린 것은 50평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돈과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저는 지금도 22평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들어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집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가족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